안녕하세요, M디자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경남 김해 유라에 위치한 동원 로얄드큐 아파트를 촬영하게 됐어요. 자, 여기는 32평형 아파트인데 극강의 가성비를 잘 활용해서 거실, 주방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쓴 현장이고요. 기존에 있는 레이아웃을 과감하게 바꾸면서도 가성비를 잡아낸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주방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비포 사진에서 보시면 기존 주방은 이렇게 크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형태의 주방이었는데요. 이 주방에서 여기서 이 아일랜드 여기 부까지는 이렇게 가벽이 있었어요. 복도가 쭉 길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가벽을 과감하게 터버리고 이 주방을 3,300짜리 초대형 아일랜드 주방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림으로써 최대한 길어 보이게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는 키 큰 장과 냉장고 장자리, 그리고 이렇게 또 키 큰 장과 베이크 도어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요 부분이 이 패턴들이 똑같은 재료로 해서 이렇게 분절 느낌을 줘서 쭉 이어지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 주방을 보시면 와, 여기 어디가 싱크대고 어디가 벽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길어 보이는 효과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파를 두게 되고 이제 거실에 TV를 이렇게 보시는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레이아웃의 핵심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베이크 도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세탁실이 따로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키 큰 장을 넣어드려서 이렇게 수납을 극대화시키는 레이아웃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빌트인 냉장고를 넣을 수 있게끔 자리 확보를 해드렸고, 여기는 빌트인 오븐 렌지를 넣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 레이아웃을 보시면은 뒤에 백 스페이스가 크게 이렇게 자리함으로써 이 뒤에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주방의 공간을 주방 팬트리 그 저장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이 뒤에가 이제 중간에가 이렇게 원래는 쭉 뻗어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냉장고 장과 키 큰 장으로 기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간 분리가 되고, 자, 요 뒤에는 따로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전체의 공간을 이 베이크 도어를 해드림으로써 이 전체 안의 공간이 전부 다 키 큰 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어요.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이 장은 문이 달려 있으면서 수납을 이렇게 가리는 역할을 하지만, 자, 이렇게 베이크 도어를 달게 되면 이 공간에 대한 문을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뒤에 우리가 보통 뭐 살림살이 재활용품이라든지 뭐 보기 싫은 아이템들을 다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일랜드 쪽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일랜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길이가 3,300에 요 폭은 1,300의 폭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엄청나게 이제 거대한데요. 우리가 보통 아일랜드를 이제 시공을 할 때, 자, 이렇게 900짜리 아니면 1000짜리 이렇게 2m짜리 아일랜드 장판을 주로 하시는데요. 인조 대리석은 원래 자재의 폭이 750단위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750으로 딱 끊어서 아일랜드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인덕션과 보울이 이제 거의 딱 떨어지는 그런 이제 마감이 되고, 조리를 하거나 요리를 하실 때도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금액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900을 하나 1m를 하나, 가격은 어차피 1.5판이 들어가요. 한 판하고 한 판 더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석의 견적으로 봤을 때는 1200을 하든 1300을 하든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대한 아일랜드를 넓게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주로 이제 용도에 따라 다르신데, 수납력을 극대화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 장을 요 끝까지 짜서 여기 이렇게 반으로 하부장이 양쪽 다 들어가는 형태인데, 이렇게 이 장의 폭은 550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550짜리 장이 2개 들어가 봐야 1100만 넘어가면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이 돼요. 자, 그 말은, 자, 여기가 1100 정도 되는 위치인데요. 요 공간은 왜 이렇게 비워두냐면, 식탁 겸 무릎이 앉을 수 있는 아일랜드 겸 이렇게 겸용으로 쓰실 때는 무릎이 앉았을 때 들어가야 돼요, 무릎이. 이게 없으면은 밖에서 이렇게 먹으면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릎 공간 200 해서 1100에 200 하면 1300 정도면 얼마든지 이런 하이브리드형 복합 아일랜드 장이 만들어지고, 이걸 금액적인 면으로 따져봤을 때 이만한 길이의 세라믹 식탁이나
뭐 예쁜 식탁을 사게 되면 아마 200만원, 300만원은 우습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을 아일랜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납력도 되면서 일체감 있으면서도 엄청 예쁜 그런 합리적인 아일랜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디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극강의 가성비를 잡으면서 실용도 잡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객님께서도 과감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제안드린 이 레이아웃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주방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자, 아일랜드는 보통 이렇게 끊어서 이쪽에 문짝 재질로 마감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무릎 공간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이 무릎이 들어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장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대리석을 내려주게 되면 자, 이렇게 일체감이 있으면서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예쁜 마감이 되고요. 마감적으로도 좀 사이드 마감이 가려지기 때문에 예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이제 푸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밑에서 열고 닫는 자, 이런 장을 다 해드렸고요. 이게 전체 다 수납장이에요. 자, 이거는 고객님께서 푸시로 이제 다시 바꿔달라고 하셔서 푸시 경첩을 시공하기 전이에요. 오늘 입주 청소하자마자 바로 찍어서 이렇게 제대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대리석 상판 같은 경우에는 현대 대리석에서 나오는 클라라 상판이고요. 저희는 인조 대리석 전박이 안 씁니다. 그냥 무조건 클라라 이상 등급은 쓰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판이 비싸다고 해서 고객님한테 많이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이 상판을 무조건 시공하는 걸로 이제 대량으로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일반 가격에 저희가 따로 추가금 없이 이런 대리석 모양, 물결 모양 상판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콘센트는 바흐만 콘센트, 메리 콘센트인데요. 요즘에 정말 핫한 아이템이죠. 자, 이렇게 누르고 돌리면은 이렇게 콘센트가 나오고요. 평상시에는 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돌려놓는 이렇게 뽀대도 정말 예쁘죠. 네,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아일랜드 하부 쪽을 설명드릴게요. 아일랜드 하부 쪽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밥솥 레일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데 요걸 키 큰 장에 넣는 것보다는 아일랜드 밑으로 넣음으로써 저희야 밥 한번 퍼서 그릇 넣어가지고 전달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 있게끔 자, 요렇게 평상시 키 큰 장에 있으면 보기 싫은 거를 아일랜드 밑으로 넣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인덕션이 고객님께서 직접 구매해 주셨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아일랜드 후드를 이렇게 설치를 미리 위치를 잡아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큰 대형 서랍장으로 2단 서랍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요쪽에는 식기세척기. 자, 그 다음에 여기 860볼. 요거는 아뜨리에 엠보 사각볼이고요. 이 사각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엠보 처리가 다 돼 있어서 좋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무광 폭포 수전 이렇게 설치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보시면 이 장이 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거지 하시다가 다리가 아프시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게 되면은 다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앉으라고 이렇게 의자처럼 만들어 드린 장이 아니고요. 네, 이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원래 분배기가 이렇게 위치했었는데 이 분배기를 가려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렸고 이제 하부 내려가는 배수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배수구를 가릴 수 있는 최대한의 리미트의 선으로 장을 만들어 드려서 이 공간도 어쨌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굳이 비싼 돈 주고 바닥을 까서 수평 이동을 하는 배관을 만들기보다는
이 다리 사이로 해서 이렇게 구배를 줄 수 있는, 자, 이렇게 구배를 주게 되면 유지 관리가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걸레바지만 빼내게 된다면 배관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관이 막히거나 뭐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쉽게 잘라서 보수를 할 수도 있고요. 난방호수가 이렇게 크게 S로 지나가는데 배관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난방호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 바닥 밑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작 이쪽에서는 수평 구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막힘이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닥을 파내는 공사보다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자, 이쪽에 키 큰 장을 이어버리게 되면 이쪽 장을 못 쓰게 되고 여기에 이제 수납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높이로 봤을 때는 이걸 높게 만들면은 또 좀 집이 좀 조잡해 보이는 깔끔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문이 거의 다 열리는 요 정도의 계산을 다 해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은 아마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안 열리게 된다면, 이렇게 장이 여기까지 온다면 반만 열린다면 수납을 못하니 차라리 이어버리는 것도 선택이겠지만, 여기는 이제 정말 잘 레이아웃을 짜서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주방에 꽃 마그네틱 조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주방에는 이렇게 마그네틱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쫙 해드렸어요. 요게 이 소파 위치까지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총 8m 정도 되는 마그네틱 조명을 이렇게 길게 설계를 해드림으로써 요 레이아웃이, 자, 소파가 이렇게 위치가 되는데요. 인테리어를 할 때 이렇게 소파도 이렇게 같은 동일선상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조명이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는, 예, 요런 쭉 뻗은 그런 맛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그네틱 조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를 빼서 위치를 이동하신다든지, 소파에 이제 독서 등이 필요하면은 이런 집중형 마그네틱을 서로 바꿔서, 자,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자유도가 높은 마그네틱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해 드렸고요. 멋은 덤이죠. 아, 정말 이런 상황에 마그네틱 조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주방의 동선과 소파의 자리를 기가 막히게 계산을 잘 해서, 자, 이런 마그네틱 조명의 아이템을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극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편은 이렇게 라인 조명을 이렇게 길게 설치해 드려서 집이 최대한 길어 보이면서도 은은한 조도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라인 조명이 메인 조명이다 보니 좀 주변이 어두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부족한 조도를, 자, 이렇게 완전 매립 TV 박스를 제작함과 동시에 이쪽에도 라인 조명을 제가 넣어드려서 부족한 조도를 확보를 해드렸고요. 자, 요 고객님께서는 플스랑 이제 엑스박스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모든 공간은 내무부 장관님의 뜻대로 갔지만 요 부분만큼은 남편분의 소원을 이뤄드리고자 제가 디자인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렇게 라인 조명도 넣어드리고 이쪽에 플스랑 엑스박스 둘 수 있게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을 따로 빼드렸어요. 요 구멍 같은 경우에는, 자, 엑스박스의 전선과 이제 플스의 HDMI 케이블 같은 거를 넣을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요새는 블루투스로 이렇게 다 되는데 콘센트도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하실 때 언제든지 이 가벽을 안 부수고 관통하게끔 이렇게 파이프를 하나 심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콘센트를 넣어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완전 매립형 TV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저 이제 끝에서 봤을 때 최대한 크게 잡았을 때, 자, 이 아트월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매립 TV 박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TV를 완전 매립으로 시공함으로써
모양 쉐입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플스가 들어가야 돼서 이 평상시에는 저희가 130에서 140 정도로 짜는데 여기는 160으로 해서 앞으로 최대한 꺼내다 보니 TV가 반매립이면 180으로 나오는 좀 너무 좁아지는 상황이라서 160으로 짜고 완전 매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드려서 플스도 놓고 엑스박스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명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매립 TV 박스와 함께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불을 보시면 자, 이렇게 거실에 커튼 박스 조명을 심어 드림으로써 생각외로 조명이 전체적으로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조명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할 때는 이 자리에 엄청 대빵만한 등 3개 박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한다 해도 굳이 실생활을 할 때 필요한 조명이 소파에서 책을 본다든지 자, 여기서 이렇게 소파 앞에 협탁해서 이렇게 다과를 먹는다든지 그런 공간을 봤을 때 이렇게 조명을 딱 정말 깔끔하게 설계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의 디테일로 봤을 때는 시스템 에어컨을 새로 저희가 넣어 드렸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을 기준으로 이 라인 조명과 마그네틱 조명이 딱 일치가 되게끔 센터로 이렇게 잡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과 동시에 실링팬도 이 거실에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가 되는데요. 이쪽으로 옮겨서 이 에어컨을 바로 퍼뜨려 줄 수 있는 그렇게 아일랜드와 시스템 에어컨과 요 실링팬이 이렇게 일자로 라인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더욱더 깔끔하면서도 효율성 있는 디자인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바닥재를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풍산마루에서 나온 모네로키 코튼 베이지 마루고요. 이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포그 그레이 도어와 이렇게 마루 컬러와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클라라 상판과 이렇게 컬러 매칭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쪽을 한번 볼게요. 필름 부분을 봤을 때 자, 이렇게 코튼 베이지와 이렇게 영예임 발렌 무디 애쉬 크림 화이트 제품과 이렇게 컬러가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조금 한 톤 더 어둡습니다. 딱 이 정도로 거의 정형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아이템들을 적절히 저희가 많이 조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시면 자재를 선택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네로키 코튼 베이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직사각형 390에 840 직사각형 마루를 보통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세인데요. 사하라 나이트 같은 이런 아이템도 있겠지만 저희는 베이스 자체가 합판 뒤에 있는 마루는 이중으로 접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면 마감재 부분과 이 뒷부분이 이제 접합부가 있는데요. 이 접합부가 MD 베이스냐 합판 베이스냐에 따라서 겉모양은 똑같아도 내구성과 접착력이 다르고 진마루를 MD 베이스에 진마루를 썼을 때는 습기에 아주 약하겠지만 이렇게 합판 베이스에 이런 아이템을 쓰게 되면 모양은 큰 상관은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습기 먹고 울거나 하자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풍산마루 모네로키 제품은 습기에 강한 합판 베이스 마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조명을 벽 끝까지 박치기 해주고 이 타일은 엠바스, 저희 엠바스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이보리 1200 넘버 3번 아이보리 타일이고요. 입체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대리석 간지가 있는 좀 최대한 고급스러운 타일을 선정했고요. 이 타일마저도 밋밋한 패턴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인 집의 분위기가 너무 포인트가 없어서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렇게 질감이 있으면서도 패턴이 있는 아이보리 컬러의 타일을 선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드렸고요. 정말 잘 어울리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줄눈은 당연히 저희는 에폭시 줄눈이 들어갔겠죠. 자, 그리고 이 에폭시 줄눈 아이보리와 저희 신상 600에 1200 타일과 컬러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깔끔하게 매치가 되는데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김치 국물이 튀어도 바로 지워지는 거 알죠? 저희는 항상 타일을 저희가 새로 시공해드린 곳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에폭시 줄눈을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굳이 구역을 나눌 필요 없이 일체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작업이, 자, 이렇게 필름으로 저 끝에서부터 쭉 전부 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복도 끝까지 전부 다 필름으로 작업을 해드렸어요. 예. 자, 이 벽체를 전부 다 필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공 작업을 정말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한 소재의 필름으로 완메리 TV 박스부터 해서 문 칼라와 이렇게 무문선과 이렇게 이어지게 만듦으로써 보다도 더 깔끔한 연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복도에 이 삼연동 중문 죽이죠. 이 삼연동 중문이 이렇게 한번 분절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도를 끝까지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피스인 것처럼,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필름을 전부 다 시공 안 하고요, 여기는 도배, 여기는 문선, 여기는 필름, 그 다음에 여기는 문선, 도배, 그 다음에 필름, 이런 식으로 도배, 필름, 도배, 필름으로 이렇게 됐으면은 집이 색깔이 아무리 잘 맞춰도 서로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효과가 생겨서 색깔로서 이렇게 필름으로 한 피스처럼 만들게 되면 이런 분절 라인들이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금액적으로 여유가 더 있으면 히든도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 현장에 문을 전부 다 재사용했고 필름으로 리폼 작업을 했어요. 자, 비용이 넉넉하면 뜯어내고 바꿔서 무문선으로 하든 아니면 히든도어로 하든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굳이 이거에 대한 비용 상승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하셔도 되고, 이게 아닐 때는 이렇게 그냥 필름으로만 요 벽에만 이렇게 요벽만 투자하셔도 제가 봤을 땐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이 문은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복도 필름을 이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관부를 보실게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 원슬라이드 중문과 모루유리, 느낌 좋은데요. 예. 자, 이렇게 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죠. 뭐냐, 이쪽 하부 쪽을 봐주시면 원래 원슬라이딩 중문은 이렇게 하부 레일이, 가이드 레일이 존재하는데요. 이 레일이 없이 문이 공중에서 지금 이렇게 떠다닙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수 하우시스의 중문 사인께서 직접 개발하셔서 만드신 하드웨어를 개발하신 중문 사인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시공을 해봤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지지 레일이 없이 천장에 매달려서 움직인다 했을 때 이 중문이 한 100km 정도는 할 건데 어떻게 이게 매달려 있나 했더만 요 상부에 하드웨어가 좋게 되면은 이렇게 쫙 열리는, 자, 정말 고급스러운 중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요 레일이 없다 보니까 이 턱이 걸림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저희가 이 대리석을 뽑게 되면 요 신발장이 물려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름으로 이렇게 살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필름으로 리폼을 해드림과 동시에 요 경계선이 없어서 좀 더 깔끔한 이런 자연스러운 마감이 되었고요. 자, 현관부는 이렇게 양쪽 전부 다
필름으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신발장을 그대로 사용했고,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배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를 목 작업을 좀 더 해드림으로써 이렇게 한 피스처럼 또 같은 색깔로 통일을 해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뭐 요즘에는 국룰이죠. 예, 푸시형 도어를 해드렸고, 상부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정지가 되는 반자동 도어 클로저를 설치해드렸고요. 스무스하죠. 예. 자, 그리고 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자, 바닥의 타일은 이 공간이 딱 절묘하게 1195가 나오는 사이즈였어요. 자, 그래서 이 벽을 살짝 당겨줌으로써 최대한 맞춰내서 이렇게 1200각 타일을 이렇게 가로로 시공해드려서 분절 라인이 거의 없는 이렇게 됐고요. 이 바닥재는 아이보리로 하면 컬러감이 더 예쁘겠지만, 고객님께서는 아무래도 자녀분 두 분이 계시는데 밖에서 뛰어놀다 운동화 신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좀 발대가 묻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그레이 톤 타일을 선정해 주셔서 이렇게 좀 톤 다운 시켰고요. 이 줄눈 또한 저희 엠바스 에폭시 줄눈이 들어갔기 때문에 타일과 컬러가 거의 일치감이 있어요. 오염도 될 걱정도 없고, 자, 그래서 보다 깔끔한 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공용 화장실은 거의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젠다이라고 하는 턱이 있는 이렇게 조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비포 사진에 보시면 여기서 딱 끊겨 있는 이런 형태의 욕실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요 젠다이라는 부분을 연장을 해줌으로써, 자, 이렇게 턱이 깔끔해지면서도 롱 젠다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롱으로 만들어 드림으로써 깔끔하면서 졸리컷 당연히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졸리컷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보통은 졸리컷이 날카로워요. 근데 둥그스름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예, 저희 엠바스 에폭시 줄눈 그레이로 마감을 해드렸기 때문에 둥그스름하면서도 깔끔한 일체감 있는, 예, 그런 에폭시 줄눈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을 마감 때문에 에폭시 줄눈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보통은 타일 시멘트 계열로 여기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1mm 부분을 이렇게 줄눈재로, 시멘트 줄눈재로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시멘트 계열 줄눈재는 미리수가 얇으면은 금방 잘 벗겨지는 특성이 있어요. 접착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요 타일과 타일 사이에 매지에 들어갈 때는 낑겨 있어서 못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얇다 보니 자주 탈락이 되고 물이 들어가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누수에 문제가 되는 악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금이 가 있으니까 보기 싫겠죠. 그래서 에폭시 줄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타일의 접착제도 에폭시고 줄눈제도 에폭시다 보니 결합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오래가는 그런 욕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여기에 샴푸통을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샴푸통에 우리 쓰다 보면 바닥에 허연 거품 같은 게 남아요. 이 허연 거품들이 이 젠다이 쪽에 오염을 또 시켜요. 그러면 이 줄눈제는 엄청 더러워 보이고 금방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에폭시 줄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저희 회사 거니까 저희 마음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에폭시 줄눈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600각으로 타일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한 번씩 실리콘을 설명을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는 실리콘은 그냥 국산 실리콘 그런 거 안 씁니다. 독일산 아덱스사의 실리콘만 씁니다. 저희 현장의 모든 실리콘은 아덱스사 독일 실리콘을 쓰고요. 이 실리콘이 한 통당 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국산도 국산 나름이겠죠. 자, 근데 그거를 저희가 실리콘을 전부 다 한 현장에 한 20개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 정도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부산 경남 최대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엠바스가 본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매라서 크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딴 데 철물점에서 사보시면 아실 거예요. 겁나 비싸다는 거. 예. 자, 그런 게 저희의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욕실 자재 및 위생기구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변기는 투피스 치마형 도비도스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도비도스 플랫 라운드 세면대 이렇게 시공해드렸고, 무광 수전, 무광 청소건, 자, 그리고 여기는 무광 매립 휴지거리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자, 샤워기는 이렇게 무광으로 설치해드리고, 이렇게 낮은 쪽에 애기들이 있는 곳은 앉아서 이렇게 열었다 닫을 수 있는 충분한 높이로 이렇게 샤워기 고리를 따로 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실 때는 이런 코너 선반을 이쪽에다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설치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슬라이드 장이 너무 높은 것보다는 답답해 보이셔서 조금 얇게 700 높이의 슬라이드 장을 제작해서 플랫장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이렇게 샤프하게 보이게 이렇게 개방감을 위해서 이렇게 짧은 거를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수건거리는 최대한 심플하고 미니멀한 걸로 이렇게 시공해 드렸어요. 이것도 무광이죠. 자, 그리고 환풍기는 흰펠 역풍 방지형 흰펠 환풍기를 설치해 드렸고요. 그리고 조명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간접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라이트를 따로 넓게 해서 필요한 곳에만 조도가 필요하게 해서 다운라이트가 봤을 때 변기용, 그 다음에 세면대용, 그 다음에 샤워부용 이렇게 따로 집중 조명을 하게 되면 미니멀하면서도 깔끔한 욕실이 완성이 됩니다. 바닥면은 600각 시공과 함께 에폭시 줄눈으로 시공해드려서 물때 걱정은 제로고요. 자, 그 다음에 욕조 앞에 카바도 이렇게 조적을 통해서 에폭시 줄눈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요즘에는 욕조 카바나 젠다이를 폼 세라믹이라는 거대 블록으로 이렇게 제작해 드리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쇼츠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마스터룸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마스터룸은 이렇게 최대한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화장대는 서비스로 이렇게 넣어드리고, 이렇게 반달형 거울을 넣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붙박이는 이렇게 필름으로 한 피스처럼 보이게 해서 최대한 깔끔함을 살려드렸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컨셉이 거실, 주방에 몰빵을 한 컨셉이기 때문에 방은 그렇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제가 아무리 기대를 안 해도 좋다 하지만은 기존에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비포에 보시면 이렇게 파져 있었는데요. 이런 공간은 저희가 조명 작업과 간단하게 이렇게 사각형으로라도 간접 조명을 만들어 드리면 은은한 침대 무드 등이 완성이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실린팬을 직접 구매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달아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무료로 설치를 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커튼 간접 조명하고 이렇게 은은한, 전체적으로 은은한 조도를 확보해서 침실을 보다 아늑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콘센트 스위치류들은 전부 다 르그랑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르그랑도 제품군이 워낙 다양한데 제일 르그랑 쪽에서도 기본 소재인 이제 르그랑 약간 아이보리의 느낌이 있는 요 색상을 제일 많이 쓰고요. 자, 이렇게 발렌 무디 크림 제품과 르그랑 콘센트가 거의 컬러가 좀 좋아서 저희는 모든 현장은 기본적으로는 이 르그랑 스위치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도배 쪽에도 봐도 이 도배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좀 패턴이 실감이 좀 좋은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스티에서 나오는 도톰 해벽 시리즈 이렇게 도배지를 사용했고 르그랑 콘센트와 아주 이질감 없이 좀 깔끔한 마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 화장실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 소개할게요.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큰 레이아웃 변화 없이 기본적으로 그냥 깔끔한 욕실을 원하셔서 젠다이는 원래 이렇게 낮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세면대 셋업을 고객님의 키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보통 표준 높이는 800이지만 고객님께서 170 정도, 175 정도 키가 되시면 850 정도 높이로 셋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되면 젠다이가 낮게 됐을 때는 수전이 요즘엔 높아요. 이 높은 수전이 젠다이보다 레벨보다 튀어 올라오는 그런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저 이렇게 좀 높여줌으로써 깔끔한 매지 라인선을 만들어 드린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장은 이렇게 똑같이 700 높이로 최대한 심플하게 제작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폭시 줄로 코너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해 드렸고, 졸리컷을 기깔나게 쳐서, 졸리컷 예술입니다. 예술. 이렇게 한 벽인 것 같죠? 여기에서 그레이 컬러의 저희 엠바스 에폭시 줄룸과 엠바스 그레이 타일이 이렇게 배합이 잘 되면, 자, 이렇게 한 피스처럼 보이는 이렇게 이런 졸리컷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졸리컷도 저희는 샌딩을 해서 거의 손톱 두께로 조인팅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마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에폭시 줄눈으로 이렇게 다 같이 시공을 해드린 것과 동시에 기본적인 욕실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게 기본입니다. 600가게 에폭시 줄눈은 무조건 기본입니다. 네. 영상을 끝으로 이 현장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고객님이 처음에 견적 의뢰를 주셨을 때 이 현장에 들어오자마자 요 복도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가벽인지 이렇게 확인이 되자마자 두드려 보자마자 저는 바로 0. 몇 초 만에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 너무 설레고 디자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집이다, 욕심이 나는 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안 드렸을 때 이 주방 거실 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60평 안 부러운 이런 초대형 대면형 주방이 완성이 됐다고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뒷공간이 훨씬 더 뚫려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막아서 팬트리 룸으로 제3의 룸으로 만드는 이 레이아웃까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저희는 견적을 보더라도요, 다만 원래 있던 위치에 그대로 싱크는 싱크를 바꾸고 벽은 벽지를 바꾸고 이런 조명은 원래 있던 대로 바꾸는 그런 집수리를 하는 회사가 아닌, 이렇게 가성비, 말 그대로 디자인이람은,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람은 가격, 성능, 그 다음에 요런 퀄리티, 요 세 가지를 모두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마 디자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벽지는 벽지, 싱크는 싱크, 원래 있던 레이아웃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면서 아이디어 제안을 이렇게 하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집이 고객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잘 나온 만족스러운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M디자인을 이렇게 찾아주시게 되면 저는 이런 적극적인 레이아웃을 만드는 디자이너로서의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고객님을 저희는 에폭시 줄로는 무조건 무료로 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못할 때까지는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면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원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